차 한잔하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목이 안 좋아서 커피는 목을 좀 건조하게 하니까 제가 생강차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차 한잔 마시면서 같이 얘기한다는 기분으로 그 인문학도 인간에 대한 그거를 연구하는 인문학에서도 이제 유행이 조금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요즘은 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조금씩만 이 테마만 바꿔가지고 그거 하는 건데 결국 인문학이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추상적이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거니까 어떤 주제를 하나 잡기가 너무 이제 그거 하면 하니까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강사분들이 나오시던가 아니면 유재석 씨가 하는 무슨 유퀴즈인가 거기에서도 어떻게 살 것인가 해서 사람들에게 그거를 물어보던데 네, 뭐, 왜 사는가, 뭐, 어떻게 잘 사는, 웰빙도 있었죠. 근데 그 웰빙이 너무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어떤 그 감각적인 문제에만 웰빙이 많이 꽂혔지만 사실 웰빙이 어떻게 살 것인가와 사실 직결되어 있는 그거예요. 잘 산다는 거는 물론 물질적인 감각적인 부분하고 정신적인 추상적인 부분이 적당히 돼야 되는 게 사실은 맞아요. 내가 물질은 정말 풍부하고 막 비싼 집에서 큰 집에서 아주 고급스러운 어떤 근데 정신이 너무 빈약하다. 그것도 웰빙은 아니고 또 나는 정신은 정말 고귀하고 세상에 대한 이치는 다 아는데 있는 어떤 공간이 너무 그거하다. 그것도 사실은 네 힘들죠. 두 가지의 적절한 조화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현상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내가 지금 있는 현재 상황을 갑자기 뭐 내가 지금 몇 평짜리 아파트에 있는데 갑자기 저기 막 몇십 평 되는 그걸 옮길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지금 사는 곳이 시끄러운 동네인데 저기 그런 게 갈 수도 없는 거고 지금 당장은요. 뭐 본인이 노력해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가면 되지만 내가 그때까지 그러면 나의 행복은 미루어야 되느냐? 예,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철학자들이랑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들의 얘기는 조금은 뭐랄까 맞는 얘기인데 일반 분들이 그렇게 실천하는 어떤 그게 조금은 와닿는 게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저도 이제 들으면서 생각을 하되 자꾸 잡생각 같은 거 말고 그러니까 결국 사고가 그걸 바꾼다라는 거는 저랑 약간 일맥상통해요. 현상은 바꿀 수 없으면 내 인식을 바꾸는 거. 근데 이제 그것도 일반 분들에게는 좀 그래서 이제 제 방식대로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조금 더 제가 경험한 거를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또 인문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를 버무려서 저만의 언어로 하는 거를 몇 차례 가져볼까 해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자신과 친해지기 또는 혼자서 잘 놀기 뭐 이런 식이에요. 표현은 이렇게 되는데 이 안에는 사실 많은 의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얼굴이 많이 부었네요. 예, 희한한 게 술을 먹고 방송을 하면 말은 잘 나오는데 중간에 단어가 기억이 조금씩 안 나요. 근데 이렇게 맨정신에 하면 단어적인 문제는 괜찮은데 제 말이 이렇게 자꾸 술술술술술 나가지가 조금 않는 게 조금 있네요. 자,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그거를 제가 이제 스크립트나 어떤 그 대본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머릿속에 그냥 어떤 것 던져놓으면 거기에 이제 하나 주제를 하고 꼬리물고 이렇게 가는 식으로 방송을 하니까 그래서 아마 좀 자연스럽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막 딱딱하게 쫙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일단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다른 사람들하고 있는 시간보다 저는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 중에는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혼자 있는 걸 되게 못 견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오행을 연구하다 보니까 오행의 특징별로 옆에 누군가가 있을 때 더 그거 한 사람, 그리고 저처럼 혼자 있는 걸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좀 나뉘더라고요. 근데 뭐 밖에서 만나는 사회의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무슨 뭐 이성 친구, 애인 이런 분 사람들하고는 밖에서 만나다가 집에 오면은 이제 어느 정도 분리가 되는데, 이제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요즘 또 코로나라 아이들하고 부딪히는 시간도 많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가족적인 문제는 조금 뺄게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문제니까. 자, 사람들은 혼자서는 못 살아요. 이거는 기본 전제예요. 제가 혼자서 잘 놀다고 했을 때 그냥 너는 평생 그냥 혼자서 그 얘기는 아니고, 인간이 혼자서는 못 사는데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충만해야 돼요. 나 혼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뭐 요즘 아이들은 집에 혼자 있어도 계속 핸드폰을 끼고 다른 친구들하고의 SNS로 서로 그거를 주고받고, 또, 그쵸. 핸드폰이 곧 세상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고리인 거죠. 그거를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 시절에는 또래 집단의 어떤 그거에 영향을 받는 시기예요. 근데 이제 20대, 30대가 되고 저처럼 40대, 50대가 됐을 때, 그때도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하고 나 혼자 있는 시간에 외로움이 많이 느껴진다는 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혼자서 있는 걸 너무 좋아하다가는 일본의 그 히키코모리가 되니까, 너무 극과 극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극과 극은 좋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혼자 있어야 되는 상황, 어쩔 수 없이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그거에서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에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본인의 삶의 질적인 문제를 결정짓는 큰 요인 같아요. 밖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있을 때는 굳이 내가 그냥 내 주체적으로 생각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휩쓸려 가기도 하고요. 그냥 어떻게든 시간은 때워요. 시간은 때우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집에 왔을 때 공허감이 느껴지시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나랑 잘 맞는 소수의 몇 명을 빼놓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만나야 되니까, 또는 어울리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부분에 만나요. 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회식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너무 습관처럼 나 혼자 있는 시간이 싫어서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 그래서 관계도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사셔야 되는 게 맞아요. 자, 혼자서 잘 논다는 얘기는 내가 집에서 그냥 종일 TV 틀어놓고 멍 때리고 그냥 과자 먹고 그냥 뒹굴뒹굴, 그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그런 휴식. 근데 제가 궁극적으로 자기랑 잘 놀기, 자기 자신과 친해지기라는 거는 혼자 있을 때도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는 내가 이제 영화를 본다 해도 영화를 멍하게 그냥 막 치고박는 영화를 보면서 그 킬링타임 그런 거보다는, 내가 정말 궁금한 어떤 영화를 봤을 때 그 안에서 왜 저러야 되는 거야 하고 그것과 관련된 다른 정보를 찾아보시거나, 그러니까 똑같이 집에서 영화를 보고 빈둥거리더라도 그 두 사람의 결과는 되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어떤 매체를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가 혼자 있을 때 심심해서 TV를 보더라도 그걸 능동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사람이 겉으로는 빈둥거리고 현상적으로는 똑같이 빈둥거려도 결과는 달라요. 어, 음, 뭐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방법 중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자기가 자기 자신을 좋아하려면 자기 스스로가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좋아할 때 그 사람의 매력 때문에 또는 내가 외로워서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나랑 놀 때 내가 매력이 없으면, 내가 나랑 노는데 내가 내 매력이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 얘기예요. 어.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소울메이트를 밖에서 찾아요. 나의 소울메이트, 나의 반쪽을 찾고 싶다. 본인 스스로가 본인한테 소울메이트가 돼주시면 돼요.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고. 약간 좀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속으로 하시면 되니까. 왜 그럴까? 지금 이걸 하고 싶은데 과연 이게, 괜찮을까?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저랑 이렇게 그거를 주고받거든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자기 관리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렇게 조금 세분화된 어떤 뭐 어떻게 하세요 이런 걸 통틀어 봤을 때 자기 관리가 결국 자기 자신을 매력적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조금 자기가 사랑하고 애착 그러면 혼자 있을 때도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의 어떤 거를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의 경지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자신을 거울 속으로 보고 부족한 게 혼자 있을 때도 너무 널브러져 계시지는 마세요. 그렇다고 뭐 반드시 화장을 하고 뭐 이렇게 있으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 관상을 보시면 저도 관상 그걸 보고 약간 조금 슬펐어요. 결국에는 외모가 어느 정도 반듯하고, 기본적인 어떤 그게 된 사람이 대부분은 조금 잘 사는 어떤 이런 걸로 나오더라고요. 뭐 외모도 전생에 업이면 그거를 받고 내가 내 모습을 뭐 제 키가 별로 안 크고 내가 그렇게 날씬하지 않은데 뭐 키 크고 날씬한 사람 쭉쭉빵빵을 부러워하면서 저렇게 그것까지는 아니 그것까지는 근데 이제 너무 나를 방치해서 살이 찌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피부 관리 안 해서 푸석푸석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예의가 저는 아니라고 사실은 생각해요. 저도 한때는 외적인 것보다 내적이고 정신적인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살다 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 정신이 올바르고 맑고 건강하려면 내 신체, 내 육체도 건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말로 제가 막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상태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거를 전달할 때와 그래도 단정하게 하고 하는 것과의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고난 외모가 이쁘고 잘생기고가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이렇게 정돈했는지의 여부가 그 사람의 외모에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런 노력이면 이 사람의 정신도 기본적인 거는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제가 그 관상 그 방송을 보고 아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도 자기의 그거를 그 운을 다스리는 방법이구나 이 생각을 하고 제가 요즘 머릿결이나 피부나 신경을 예,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한두 살 먹으면서 결국 나이가 든다는 건 나한테서 생기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 생기 없는 모습을 보면서 늙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꾸미고 가꾸고 신경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나를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은 나예요. 그리고 남들은 내가 나를 보는 것만큼 나에 신경 안 써요. 나 여기 오늘 이게 좀 이상한데 내 눈에만 보여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나를 가꾸고 그 다음에 나의 정신,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을 같이 이 가꾸고 신경 쓰고 계속 노력하는 게 결국에는 내가 나랑 가장 잘 놀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거일 수 있겠다. 저희 딸이 공부에는 별 취미가 없고 이렇게 가꾸는 거 화장하고 꾸미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렇다고 그렇게 꾸미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거는 아닌데 그래서 옛날에는 아 왜 저렇게 왜 외모에만 근데 외모에만 너무 신경 쓰는 것도 문제는 있는 건데 저렇게 이 여기에 넣는 것보다 이렇게 꾸미는 자기 외모에 대한 어떤 그런 것만 신경 쓸까 예쁜데 왜 나는 못생겼어 이렇게 생각할까 근데 한편으로 본인을 꾸미는 거에 이 재미를 드리는 거예요, 저 아이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 자신을 꾸미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아, 생각을 제가 바꾸니까 저것도 하나의 자기 자신과의 놀이구나. 아, 물론 어떤 사람은 책을 보는 게 즐겁고, 어떤 사람은 또,
뭐 공부하는 게 즐거울 수 있고, 음,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우리 아이는 자기 자신을 꾸미는 게 재밌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보시기에 옛날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공부는 안 하고 자꾸 꾸미는 거를 좋아하는 거를 부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아니요. 자기 자신하고 그래도 아직 안까지 들어가진 않았죠. 저희 아이의 그 이제 나이도 어리긴 하지만 아직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게 겉에만 친해진 거예요. 이 속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죠. 아직은 나이가 어리니까 제가 봐주고 있지만 저 아이가 20대, 30대까지만 자기의 외적인 거에만 친해지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외적인 나도 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어. 내 영혼이 나를 지배하지만 그렇다고 내 육체를 내가 이렇게 타고 이렇게 생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이게 싫다고 거부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방치하는 거는 네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저는 자기 자신의 어떤 컴플렉스가 있으면 조금은 수정하기 위해서 뭐 수술을 조금 한다거나 하는 것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저희 아이에게도 했지만 자기의 외모랑만 너무 친해지는 거. 그래서 계속 성형 중독 때문에 계속해서 되는 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슬슬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체계가 없어서 죄송한데, 그냥 앞으로 조금씩 체계를 가져나가면 여기다 덧붙여서 나중에는 이제 종합편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인생을 뭐 위대한 예술가들 중에 인생은 하나의 뭐 연극이다. 한 편의 연극이고 그냥 한 번 왔다가 신나게 놀다 가는 거다. 이렇게 비유하시는 시인 분들이 예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인생 중에 뭐 길면 100년, 짧으면 60, 70 뭐 이렇게 살다가는 인생에서 주인공은 나고요. 그리고 그쵸. 본인의 인생에서 본인의 주인공은 나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 진짜 외모도 괜찮고 지적인 능력도 괜찮고 어떤 주변 환경까지도 괜찮아서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조금 초라한 외모와 그 다음에 지적인 능력도 조금 낮고 환경도 안 좋은 그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덜 받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도 자기 인생에서는 주인공이에요. 그러니 그 인생에서 자기만의 인생에서 주인공인 내가 나와 친하게 잘 노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잘 놀 수 있는 거는 제한적이에요. 제가 이제 나중에 주파수 맞는 사람 얘기도 하겠지만 나랑 정말 잘 맞는 사람은 세상에 많아야 한둘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일단은 집이 떨어져 있거나 늘 내 옆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결국 자기 인생에서 자기 자신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는 자기 자신이에요. 네. 저는 가끔 저를 이렇게 분리시켜요. 완전히 머리에 꽃 꽂은 여자처럼 보이시나요? 객관화 시켜놓고 제가 이렇게 보거나, 네. 네. 그래서 어쩔 때는 저한테, 혼자서 말 많이 하면 안 좋다고, 하는데, 한 번씩은 그냥, 이렇게 툭 던져요. 너 지금 이거 먹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시죠? 혼자 잘 놀 것 같잖아요. 이렇게 혼자 핸드폰 놓고 혼자서 이런 거 보면 잘 놀 것 같으시죠? 네. 제가 인생에서, 저도 좀 이렇게 좀, 혼자 있을 때 이거를 못 참고 자꾸 밖으로 나가고,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제 들어오면 또 공허하고, 이런 시절을 겪었는데, 지금 제가 혼자서 지금은 창의적인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혼자서 논다고 해서 퍼즐러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공부면서 유튜브 보면서 뭔가 내가 경험한 걸 사람들에게 조금 쉽게 알려주는 이걸 자꾸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하는데 요즘 들어서 제 혼자 있어도 너무 충만한 거를 많이 느끼고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래서 저도 이 수많은 시행착오와 그 다음에 자꾸
질문을 던졌죠. 인생에서. 궁금하기도 하고. 수많은 어떤 뭐 책에서 본 것도 있고 제가 스스로 경험한 것도 있고 실수도 해가면서 경험한 거에 최종 그거는 내가 나랑 있을 때 충만하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고 즐겁지 않으면 다른 사람하고의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그거를 채워준다고 한들 그게 영원히 지속될 수 없어요. 관계는 사실 모든 관계는 시절 인연이에요. 부모 자식도 언젠가는 부모가 먼저 가죠. 그러니 모든 인연은 시절 인연이기 때문에 한 번 오면 계절처럼 계절은 왔다 가잖아요. 또 올 수도 있지만 사람도 왔다 가요. 모든 인연은 시절 인연이기 때문에 가는 인연에 연연하거나 그런 것도 사실은 좋지 않아요. 제가 인연이 또 오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방송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근데 내가 나 혼자서 있는다는 거는 나는 어디 안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와 제대로 친해지는 방법만 알면 불안하지가 않아요. 나는 어디 안 가는데 나는 계속 내 옆에 있잖아요. 그것만큼 세상에 자기 편이 어디 있겠어요. 나만한 내 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나를 애인 삼아서 나를 멘토 삼아서 나를 친구 삼아서 나를 동생 삼아 이렇게 노는 거 정말 괜찮습니다, 여러분. 말처럼 쉽지 않다고요? 세상에 쉬운 게 어딨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문제, 철학적인 문제가 왜 나옵니까? 그래도 여러분 공부하세요.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보다 자기랑 친해지세요. 이게 더 낫지 않나요? 자기랑 있을 때 잘 지낼 수 있는 몇 가지를 쫙 한번 나열해 보세요. 인간은 진짜 자기랑 친해져야 그 다음에 세상과 친해지고 사람과 친해질 수 있어요. 좀 구체적인 숙제를 구체적인 걸 제시해 주셔야 뭐 이렇게 하세요. 그건 너무 애기들 같잖아요. 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려. 자기 자신을 잘 놀려면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매력적이어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타인에게 비춰지는 것보다. 왜냐면 하루 종일 자기의 모습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은 자기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극혐인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자기 자신들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렇게 자기 자신이 괜찮은 것과 자기 자신이 매력적인 거랑은 조금 달라요. 아유, 이걸 또 풀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이 매력적. 저는 제가 타인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매력적이냐면 늘 고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변화하려고 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본인을 계속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매력적이거든요. 그거를 반대로 생각하시면 자기 자신이 늘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하려고 하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려고 하고 기존의 인식을 깨려고 하고 그런 자기 자신이 한번 돼보세요. 그런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매력적이다 싶은 어떤 요소들을 자기가 그런 요소를 갖도록 만들어 보세요. 제가 이제 오늘 정신없이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방송을 찍었지만 뭐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결국에는 질적인 문제예요.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자기 자신과 친해지기, 자기 자신과 잘 놀기. 근데 자기 자신과 잘 놀려면 자기 자신이 그만큼 자기에게 매력적인 사람이어야 된다.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은 계속 보고 싶고 만나고 싶잖아요. 그게 자기 자신이 돼야 돼요. 네. 그거를 바꾸시면 세상의 반 정도는 네,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반은 어쩔 수 없이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또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도 반이 어디예요? 네. 오늘부터 자기 자신을 매력적인 사람으로 바꾸는 연습을 조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